영국이 한국 기업인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키트를 대량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놓고도 당국의 승인 절차 지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키트를 빼앗길 상황이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가디언에 따르면 LG케미컬의 한 대주주가 평소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영국을 위해 주당 40만 개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제안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역 보수당 전 부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영국 정부는 공중보건국이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단키트 인수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진단키트들이 다른 국가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런던 컨티넨탈 철도의 닉 마컴 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THE가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이 물량을 낚아채기 위해 이미 한국에 군용기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마컴 회장은 서부 시대 같은 상황이다. 모로코조차 비행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이 맷 한콕 보건장관을 만나 시급한 승인 필요성을 전했다면서 그들도 키트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뒤에 숨어서 테스트할 때까지는 결정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합리적인 자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퇴짜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안을 해온 LG화학 대주주가 런던 정경대에서 수학해 영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그가 다른 나라들은 영국은 그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 대주주의 이름을 JP리로 언급했다. 진단키트 40만 개의 가격은 약 $10,000,000이다. 하지만 이 대주주는 영국 정부가 승인을 내리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한국이 코로나19의 대대적인 검사 및 진단키트 생산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스코틀랜드 당국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의료 장비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120여 개국이 한국의 방역을 배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곡선.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현황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한 그래프를 지면에 실었다.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이나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치명률이 가장 낮았고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가장 적었다. 6일 오전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84명이고 사망자는 186명이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같았던 미국의 확진자는 33만 5,524명의 사망자가 9,562명이나 된다.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27.13%로 10명을 검사하면 3명 가까이가 코로나19 환자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검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0.83%에 불과하다. 미국은 10명을 검사하면 3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한국은 확진자가 1명도 채 나오지 않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은 사태 초기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을 아주 우습게 봤다. 그저 유행성 독감의 일종에 불과하다 여겼다. 지도자도 국민도 전문가도 사회 시스템도 팬데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러운 곡선은 없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코로나19 그래프를 그렇게 평했다. 한때 세계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나라에서 어떻게 한 달여 만에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급감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투였다. 세계 유수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전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건강한 공공의료 시스템, 신속한 의사결정,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매뉴얼, 대량 검사와 대량 치료. 다 맞는 얘기다.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한국인의 눈으로도
잘 보여지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 그건 바로 의료보험이든 재난대처든 모든 일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적보험 시스템과 민간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 수가와 의료비 보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고 민간 병원들은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인 환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보면 공공의료보험이고 저렇게 보면 병원들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다. 모든 게 무료인 유럽식 의료복지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첨단 의료 서비스가 한국에선 이루어진다. 미국인에겐 너무도 비싸 감히 병원 문턱조차 가보지 못하는 질병도 한국에선 공공의료보험 덕분에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의료보험 체계가 없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저렇게 공격적인 검사와 신속한 중환자 병상 확보, 대규모의 의료진 배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가동된 중대본과7번에는 전문 행정관료와 의료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전략의 밑그림이 만들어지자 진단키트 개발,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은 민간 기업들이 맡았다. 격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와 확진자 점검은 민간 거점병원들이 도맡았다. 마치 사전 연습을 한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은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처음부터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이 공동의 선이란 용광로에 녹아들어 있는 한국적 시스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코로나19 곡선은 만들어졌다. 모든 게 국유화된 공공영역은 쉽사리 관료주의에 녹슬어버린다. 모든 걸 경쟁에만 맡겨놓으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 이빨이 빠져도 메꿀 재료가 없다는 공공병원 때문에 평생 빈 잇몸으로 살아야 하는 유럽과 돈 있는 부자만 번듯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미국에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리가 없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즌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의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최외 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코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사용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코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천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나흘 뒤인 1월 16일에 사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 긴급사용 승인 요구 기업 중에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진단키트를 제작한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코로나19의 특성이 초기에 전염력이 강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식약처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을 분자 진단키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역 진단키트는 임신 진단키트처럼 현장에서 20분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진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검사 시약뿐만 아니라 무증상의 잠복기가 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대량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서 분자 진단을 보완할 수 있는 항체 면역 진단 제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